만약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외환 시장의 소방수로 불려 나간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중대한 딜레마,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 뜨거운 논란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1477.1원.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최근 우리 경제에 빨간불을 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려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건 뭐 우리 경제가 지금 받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자, 그럼 먼저 대체 이 높은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위기라고 하는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치솟냐고요? 뭐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죠. 기업들은 또 벌어들인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뉴 노멀이 됐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국민연금이 이제는 해결사로 등판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카드예요. 바로 사자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외환시장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이 협의체에 누가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와, 이건 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돈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그리고 자본시장의 슈퍼 큰손인 국민연금까지. 말 그대로 어벤져스 팀을 꾸린 거죠. 총력 대응에 들어간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이 왜 소방수라고 불리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주황색 막대,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무려 771조 원에 달합니다. 오른쪽 막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금으로 쌓아둔 외환 보유액보다도 훨씬 더 커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대체 국민연금이 어떻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지 그 방법들을 한번 쉽게 파헤쳐 볼까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바로 통화 스와프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달러 직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잖아요. 그럼 달러 수요가 확 늘어서 환율이 오르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이랑 우리끼리 거래하자 하고 직거래를 해버리면 시장을 안 거치니까 충격이 전혀 없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또 다른 카드는 전략적 환해지라는 건데요. 원래 해지라는 건 보험 같은 거거든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손해 안 보려고 드는 보험이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처럼 덩치 큰 기관이 나중에 이 가격에 달러를 엄청나게 팔 거야 라고 시장에 신호를 딱 주면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달러가 많아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지금 당장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뭐랄까 고도의 심리전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첨예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고 그 돈은 뭘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 말이죠.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저렇게 큰 손인데 당연히 시장이 흔들릴 때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민연금의 목표는 딱 하나, 수익률. 오직 수익률을 높여서 우리 노후 자금을 불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맞서는 겁니다. 환율 잡으려다가 자칫 수익률이 나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한 전문가분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업에나 충실하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지적해요. 예를 들어서
1450원에 달러를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라? 예상이 빗나가서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국민연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 벌 기회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사자 협의체가 내세운 공식 목표는 아주 그럴듯해요. 국민연금의 수익성이랑 외환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치, 과연 위기를 막을 똑똑한 한 수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한 원로 경제학자께서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수출이랑 내수가 살아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경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방법을 꺼내드렸는데 과연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 국민의 노후 자금, 그 진짜 목적은 이 둘 중에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